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작년 12월 3일에 비상계엄 당시에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을 우리가 보고 다들 기함했지 않습니까? 네. 뭐 전공기들 처단한다 포함되어 있는. 근데 그 포고령을 사전에 확인하는 장면이 CCTV에 찍힌 것으로 확인됐다는 뉴스토마토의 단독 기사가 계엄 발표되기 전에 나왔습니다. 네, 계엄 발표되기 전에 CCTV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쭉 이제 헌법재판소나 국회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계엄 선포 당일날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 네. 지속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에 이게 사실로 끝까지 확인된다면 거짓말이 확실한 것이고 거짓말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논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마침 또 오늘 한덕수 전 총리가 김문수 후보의 지지를 한 거죠? 지지하는 김문수 페이스북 후보를 지지하는 것 같은 페이스북 자기는 메시지. 전혀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더니 자기는 선거에서 전혀 이제 그런 거 하지 않겠다, 선거 일 하지 않겠다라더니 급한 거죠. 네. 예,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돼야지만 이 사건이 좀 덮이니까 네. 그렇게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한덕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무회의 대통령이 오기 전에 총리에게 계엄 얘기했다. 예. 그랬죠. 네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얘기는 이거는 충분히 이거 다 상의된 거다라고 얘기했고 이거 국무회의 맞다. 어쨌든 뭐 형식을 떠나서 다 상의가 됐고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미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네. 혼자서 막 저런 발언을 할 때 혼자서 미쳤구나라고 했고 다 모른다 그랬고. 다 모른다고 했으니까요. 어느 정도 한 사람이 미쳤지 여러 사람이 단체로 미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김용현 말이 맞는 거예요. 자기 혼자 죽지 않겠다라는 네. 제일 솔직하고 시원시원하고 그런 거죠. 호방하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서 왜 이러세요? 근데 이 뉴스토마토 기사는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게 사실이라면 모든 게 다 해소가 돼요. 우리의 의문이. 네. 왜 한덕수라는 인물이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았지? 맞아.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궁금했어요. 네가 되게 뭔데 섬뜩한 거예요. 왜 임명을 안 하지? 6명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때 엄청나게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탄핵을 시켰던 거잖아요. 다시 그리고 한번. 다들 그때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네. 이 사람 공무원이기 때문에 할 거다 그냥 그랬어요. 아마 할 거다 다 네네. 그랬어요. 근데 안 해버렸어. 근데 또 다시 최상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3명을 다 하는 게 아니라 2명만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 두 사람은 끊임없이 압박을 받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범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그랬어요. 내란 행위에 본인이 동조한 증거들을 서로 가지고 있으면 공범자이기 때문에 공범자들 같은 경우는 서로를 감싸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한덕수와 최상목의 행위는 우리가 그때는 사실관계를 몰랐으니까 왜 저런 행동을 벌이고 있는 거지? 이렇게 버리면 니들도 내란에 동조한 사람 아니야라는 얘기를 들을 ком에도 불구하고 저런 행위를 한 것 때문에 저것들은 뭐지라고 하는 저것들이란 표현을 써도 되나? 저 사람들은 뭐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건데 지금 어젠가요? 그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 3명에 대해서 출국 금지가 된 걸 출국 금지를 할 정도라면 명확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이고 오늘 뉴스토마토 얘기에 의하면 계엄 이전에 한덕수 총리가 계엄 사실을 인지했다라는 것. 그렇다면 계엄 이후에 성공했다면 아마 권력을 향유했을 거고 그렇죠. 실패했다면 공범자로서 계속 이 사실을 축소하는 것에 동조할 수밖에 없고 그 행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저는 이제 우리의 퍼즐이 서서히 맞춰지고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관련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진전되지 않았던 것, 특히 이제 내란 관련 수사가 진전되지 않았던 것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다 엇갈렸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뚜렷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근데 대통령 경호처에서 지금 대접견실 CCTV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네. 그거를 경찰이 뒤늦게 파악했고 대접견실에도 CCTV가 있었구나라는 거를 미리 알고 나서 포착을 한 다음에 그걸 확보를 하고 이 세 사람을 한날 한시에 부른 거예요. 근데 뭐 변호사님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한날 한시에 이 사람들을 각각 불러가지고 전혀 진술을 짜 맞추지 못하게 묶어놓고 조사를 한 거예요. 네네. 그 조사 과정에서 본인들의 과거 했던 진술을 재확인하고 우리가 CCTV를 확인해 보니 니네 이렇던데 이건 뭐야라고 반응을 들었겠죠. 그 과정에서 뭐 이건 취재 기자를 포함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기자들 사이에 도는 썰입니다만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가지고 이실직고를 한 사람이 한 명은 적어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명이라는 게 최상목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의 조사 과정에 가장 협력을 잘해서 그랬죠. 처벌받지 않았던 사람이 한 명이 바로 최상목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근데- 윤석열 씨하고 인연이 그렇죠.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과정에서도 역시 위기에 봉착하고 나서 내가 여러 검경 조사 과정에서 진술했던 내용과 다른 배치된 CCTV가 있었다라는 내용을 듣자마자 술술 불었던 사람이 한 명이 있다. 그 한 명이 최상목이 아니겠느냐라는 설이 기자들 사이에 돌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기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기존에 있었던 진술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들이었잖아요. 네. 지금까지 했던 말이 다 거짓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덕수는 그 CCTV상 대접견실에서 포고령을 공람했다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네. 돌려봤다라는 돌려본 거죠. 돌려본 네. 겁니다. 그러면 한덕수만 이 내란 종사 혐의에 들어가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포고령을 공람했던 국무위원들은 적어도 이 수사 대상으로 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를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상민은 단전단수를 멀리서 이렇게 봤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멀리서 그렇게 있는. 갑자기 멀리 몽골아이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단전단수 외에 또 다른 지시들을 받았다라는 정황이 담겨 있는 장면이 네. 그 CCTV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CCTV에 소리는 녹음 안 되지만 그렇죠. 소리는 없지만. 뭔가 문건을 네. 받고 검토하고 지시를 받는 장면들이 보였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단전단수 한 장, 네. 뭐 여기 한 장, 한 장 계속 주는 거야 계속. 쿠폰도 아니고 네. 그래요. 그리고 단전단수 한 장 이거. 그리고 최상목도 가로로 3번 줘봤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다 거짓말의 가능성이 높은 영상이라고 하니 요 3명 말고도 또 다른 플러스 알파로 수사가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봐야 돼요. 방금 최상목은 이렇게 보고 있었을 게 맞아. 걸렸을 거예요. 접었어야 되는데 이게. 접고 보지 않고 누군가한테 줬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맞아.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죠. 이렇게 먹겠죠. 이렇게. 아니요, CCTV는 이렇게 CCTV 는 보고 이렇게 있었던 알죠. 거지. 야, 정확히 얘기해. 이게 다 나왔는데 그러니까 아씨 나왔냐? CCTV 있었어? 네. 이렇게 됐다는 아니 단전단수도 거잖아요. 단전단수 뭐 이게 문건 한 장이 아니라 정말 이상민한테는 시킬 일이 많잖아요. 네. 한 장, 두 장, 계속 나오는 거야. 아찔하네. 왜냐면 그 이외 지시들이 담긴 그게 정황이 나왔으니까요. 사실상 그럼 그게 여러 가지 퍼즐이 풀리네요. 한덕수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윤석열 씨 있는 자리에서 막 국무회의에는 사실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저렇게 말하지라고 궁금해했는데 사실은 그 자리가 국무회의를 겸한 사전 모의 자리였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기사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 오후 6시부터 12월 3일 오후 6시부터 12월 4일 다음 날까지 CCTV의 내용이 다 있다는 거거든요. 대접견실이나 뭐 복도나 이런 것까지 같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덕수는 오후 8시에 대통령한테 연락을 받고 불이 나게 들어갔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뭐 이상민도 뭐 지역에 있다가 불이 나게 왔다 이런 식인데 그거 자체가 거짓말의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네요. 6시 그러니까 8시 연락을 받았다는 게 거짓말이고 계엄 선포 이전에 이미 대통령실에 와 있었고 그 CCTV에 다 국무위원들 만약에 와 있었다 한다면 이제 퍼즐들이 맞춰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아까 대통령 경호처에서 이 CCTV를 경찰에 먼저 내놓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여기에서 이제 유심하게 봐야 되는 것이 최근에 김봉식 경찰청장과 윤석열의 비화폰에서 삭제가 됐다. 맞아요. 그 네. 서버 삭제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그 기록을 없앴다라는 원격 보도가 삭제. 나왔었잖아요. 네. 그게 김봉식 경찰청장이 헌재에 나와서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윤석열의 가정사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네. 맞아. 기계인적인- 그때 그게 뭔지 근데 궁금했어. 그 지울 수 있는 권한이 김성훈한테 있잖아요. 그 경호처 차장. 김성훈은 누구에게 또 지시를 받았을까? 요걸 하나 맞춰봐야 되는데 이 얘기를 언급하는 이유가 대통령 경호처가 직접 나서서 증거를 인멸 시도했거나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네. 대접견실 CCTV 제출 안 한 거하고 비화폰 서버에서 기록 통화 기록 삭제한 게 다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경호처에서 수행한 것이다. 그리고 네, 김성훈 그렇죠. 차장이 수행한 것일 가능성이 있겠다. 지금 거대한 말씀하신. 카르텔과 공동체란 얘기입니다. 와. 근데 그게 이제 딱 3명만 나오는 거죠. 윤석열, 끔찍하다. 김건희, 그다음에 김성훈 이 세 사람이 누군가 지시를 했으니까 벌어졌겠죠. 그러니까 그 지시할 하에서- 사람은 윤석열 씨하고 김건희 씨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네, 김성훈, 김성훈 씨. 이 세 명이죠. 그러니까 그 외에는 누구도 지시할 수 김성훈 없고 씨가 독자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윤석열 알 수 없습니다만 저희가 네. 뭐 더 깊게 나가면 또 맨날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 아까 나왔던 국무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면 이상민이 소방청장이랑 통화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네. 뭐 그거나 그 다음에 F4가 왜 모였는지
그러면 F가 경제부총리, 그러니까, 한국은행 예, 총재 뭐 한덕수는 뭐 총리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최상목과 이상민은 지시받은 내용들을 이행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네요. 네, 총각 그러면 같으면서. 그러면 계엄 행위, 비상 계엄 행위에 대한 공동 정범 같은 개념으로 이랬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퍼즐이 맞춰질 수 그리고 있죠. 이복현 금감원장이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무위원 멤버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들에게 지시를 하달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정황으로 지금 봐서.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돈 구하려고 간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계엄 이후에 돈을 구해야 되는데 12월 달이니까 예비비는 거의 없는 상황이니까 네. 예비비 이외 것들을 가지고 어떤 계엄 체제 하에서의 돈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렇게 일단 첫 번째는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 이제 출금까지는 됐는데요. 이들은 제 생각에는 명백하게 증거 인멸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 맞추기 일단 한 것 같기 때문에 이 세 명 반드시 빨리 구속해야 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그 위에 윗단인 내란숙의 윤석열 이 모든 걸 사실상 지시로 의심이 되죠. 이 사람 빨리 구속해야 돼요. 왜냐? 우리 구속의 이유는 우리 시민들이 다 너무 알잖아요.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 도주의 우려 이 세 개 아닙니까? 이 세 개가 다 해당됩니다.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요. 사실상 윤석열이 체포가 안 됐던 것도 사실 도주한 겁니다. 네. 경호처라는 사병을 이용해서 자기가 그 성안에 갇힌 것도 전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덕수, 최상무, 이상 이 네 명 싸그리 다 빨리 구속해서 이 말 맞추기 더 이상 이제 뭐 증거 뭐 다 가져가고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빠른 시기 안에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이게 하나 좀 거시적으로 살펴보면 이들은 이제 계엄이 성공했을 때랑 실패했을 때를 다 아마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큰 계획 안에 우리는 그 안에 모르게 들어가 있었던 것 생각이 드니까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계엄이 성공하지 않았을 경우 바로 딱 모여서 넌 이거 했고 이거 하고 지시 하달 딱 한 다음에 컨텐츠시 플랜까지 만들었겠죠. A, B, C 이거 한대요. A, B, C. 그래서 나온 게 한덕수. 다음은 최상목. 행위들이 다 보면 연결이 짝짝짝 되잖아요. 이젠 직위원까지 연결하다 보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걸 놓치는 부분이 약간 있는데 저는 이걸 끊임없이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 계엄이라는 엄청난 일을 하면 정말 정권의 목숨과 실제로 물리적인 목숨도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그러면은 저는 이 F4가 아니라 그 포김을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를 처음부터 했습니다. 포김. 누굽니까? 일단 김주현 민정수석, 근데 김태효 안보실 차장, 그다음에 김성훈 아까 말한 경호처 네. 차장, 그다음에 김건희 4명입니다. 이 넷의 비화품은 아직도 확보됐다는 얘기가 없어요. 왜다 김씨야. 네, 김종옥 5김. 그래서 이 넷은 지금 이 내란 상황에서 이른바 한덕수, 최상무, 이상민 뒤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면 더 깊숙이 관여될 수 있다. 플러스 한 명 추경호. 알파로. 예. 그러니까 통화 기록도 나왔죠. 네, 집권 여당의 연대 대표가 이걸 과연 몰랐을까요? 그날 이발도 했다던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지금 방금 이제 소장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 기사를 보고 되게 소름 돋았던 게요. 네. 한덕수 대선 후보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한덕수를 강제로 후보 교체해가지고 김문수 내리고 한덕수 꽂으려고 했던 것이 국민의힘이잖아요. 네. 그렇죠. 국민의힘은 한덕수가 이런 상황이었던 거를 과연 몰랐을까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건 아마 뭐 아무튼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들이나 지도부 정도는 뭐 귀동냥으로 들어서 인식할 수도 있고 왜 이렇게까지 한덕수를 누군가 꽂으려고 하는 거야? 뭐 이유가 있지 않겠어? 이 정도의 의구심은 상식적으로 들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누군가의 오더로 인해서 한덕수를 강제 단일화 시도를 하려고 했다? 후보 교체를 하려고 했다? 배경이 뭐겠습니까? 결국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에 동조하는 내란 정당이었다라는 게 저는 답이라고 보거든요. 책임이 있다. 국민의힘이 책임 있는 응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사실은 진짜로 윤석열 씨가 복귀하는 것을 꿈꾸고 있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초기부터 무슨 얘기냐면 두 개 라인이 작동한 것 같다. 하나가 저기 윤석열, 김용현 라인, 또 하나가 김건희, 노상원 라인. 저는 이 두 라인이 작동한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제 확인을 못한 건데 김용현 그 관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김용현 관사에 김건희가 거기를 가끔 들렸다는 거예요. 또 들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거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만. 근데 김용현과 노상원이 거기서 계속 예를 들면 계엄 문제를 다뤘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 두 라인이 작동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에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김건희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윤석열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럼 그 사람들과 플러스해서 12월 4일 모임이 되게 주목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민, 김주현, 그다음에 법제처장하고
법무부 장관. 이 사람들은 법률적인 검토를 했을 건데 법률적인 검토만 했을까? 그리고 왜 그 CCTV와 관련해서 그 자리에 윤석열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런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네. 12월 4일부터 12월 6일 7일까지는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제2의 내란 네. 또는 내란을 숨기려고 하는 행위, 그다음에 내란이 실패했을 때 어떤 프로세스로 이 문제를 갖다가 최소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점검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제가 볼 때 그냥 내란의 일단 정도가 좀 드러났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 네. 저는 6월 3일 이후가 되면 저는 경찰도 상당히 큰 의도를 갖고 이거 갖다가 공개했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네. 그래서 이 지금 말씀하신 네. 것을 잠깐 이어서 받는다면 이 내란이라는 범죄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아. 이 모든 자들이 다 공동 정범으로 아. 다 묶일 수가 있거든요. 아, 네, 그렇기 그러네요. 때문에 이 내란이라는 범죄 종료 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이 수사 특검이 해야 할 1단계다라는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종욱 특보님, 신유진 변호사님, 임세은 대변인님, 입에 잘 안 붙어요. 소장님, 대변인님, 네. 박영식 에디터님,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 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 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